많이 졸려? 자, 유리함수인데 유리식부터 할까요? 뭐 아는 사람들은 저번에 얘기했어요. 난 이거 뭐 그냥 몰라도 된다. 문제 풀어도 된다. 문제 풀어도 돼요. 괜찮아요.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죠? B분의 A꼴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A랑 B는 서로 소인 정수. 그리고 B는 0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정의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리식도 비슷해요. 얘도 B분의 A꼴. 대신 여기서 A, B는 다항식. 그리고 B는 상수 항중에 0은 아니다. 비슷하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유리수에도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그죠? 유리식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이랑 분수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되는 건데, 기준이 이거죠. 얘는 B가 상수함수, 약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B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약분이 되지 않는다. 기하분수처럼 이렇게 될 때끔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4분의 2x-3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1차식이 되는 거죠. 이게 다항식이 되는 거고, 얘는 만약에 x-3분의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면 분모가 x가 들어간 식이 되면 분수식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수 계산은 이거 원래 해본 것처럼 기하하고 계산하는 걸 여기서 치경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부분분수라고 얘기해요. 요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A 곱하기 B분의 1 형태가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형태를 가진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통분해 볼까요? 이렇게 되죠.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괜찮아요? 여기는 B랑 B를 곱하고 이렇게, 여기는 A랑 A를 곱해서 뺐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을 B-A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건 어디다 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에 x 플러스 2분의 1이 있어. 그럼 얘를 요게 a라 생각하고 요게 b라 생각하고 b-a는 2분의 1이니까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여기 통분해보면 되잖아. 여기 x 플러스 x니까 빼면 2 남으니까 약분되면 떨어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와도 풀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문제, 나중에 우리가 수열을 배우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분수 형태에서 보세요. 여기 나중에 이제 유명한 애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더하기 한번 볼까요? 유명한 녀석이에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1 하나만 더 적을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4분의 1 형태 딱 되면 우린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얘를 얘처럼 똑같이 했어요. 얘가 A랑 B예요. 그럼 B에서 A를 내면 1이니까 얘가 1에서 앞에 게 요게 될 거고, 뒤에 게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가로를 벗기면 바로 옆에
옆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지워져요. 여기 나중에 눈에 보이셔요. 그럼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게 남죠. 그러면서 통분을 하게 되면 다시 x에 x 플러스 4분의 4가 된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여기 부분 분수인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왜 나가는 건 안 잤어? 이렇게 날린데 안 들리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제는 좀 까다롭죠?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다가 하도 이제 그 잔소리를 올렸더니 선생님 친구 중에 수학과 친구 말고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놈이 있는데 걔가 한동안 잠이 안 오면 선생님 그 유튜브를 보거든요. 잠이 잘 온다고. 수학이니까 듣고 있으면 자기 다 까먹었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듣고 있으면 너무 잠이 잘 온대요. 근데 선생님이 요새 최근에 막 1학년으로 2학년으로 잔소리 계속 올렸더니 전화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잔소리 좀 그만해. 잠이 잘 깬다고. 그런 걸 올리지 말고 수업하라고. 자 보세요. 비례식이에요. 자 우리가 A 대 B라는 게 뜻이 A가 B의 몇 배야? 라는 뜻이어서 이게 요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증오를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예를 들어서 1대 2가 3대 6이야 라는 건 2분의 1이 6분의 3과 같아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네, B분의 A가 D분의 C야 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로 내향이고 외향이고 대각선 곱하기 A, D가 BC랑 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건데, 여기서 파생이 되면 자 B분의 A 더하기 B가 D분의 C 더하기 D가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계산하면 B분의 A에다가 1도 하고 D분의 C에다가 1도 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B분의 A-B D분의 C-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B분의 A에서 1 빼고 D분의 C에서 1 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로 대부분 다 가능해요. 그럼 얘네 둘에 의해서 만약에 A랑 B랑 같지 않고 C랑 D랑 같지 않다면 이렇게 나눠버리면 A-B분의 A 플러스 B가 C-D분의 C 플러스 D 형태가 된다는 것까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게 어떤 걸로 나오냐면 맞아? 틀려? 진위 여부의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냥 기억이 되는 건 A 대 B, C 대 D. 다시 얘기해서 B분의 A랑 D분의 C랑 같다라고 하면 보통 얘를 K로 나타내는 거예요. 상수, 비율. 그래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A를 BK, C를 DK로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세 개짜리가 나오거든요. A 대 B가 C 대 D고 E 대 F다. 그럼 이게 B분의 A, D분의 C가 F분의 2다로 결정을 하고 얘를 K, 즉 0이 아닌 숫자로 결정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기했어요. 비례식은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모끼리 다 더해요. B 더하기 D 더하기 F 하고 A 더하기 C 더하기 2를 해도 똑같이 K가 나와요. 균형수 이렇게. 단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 이게 되게 위험해요.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이야. 분모끼리 다 더했는데 오늘 수도 있잖아요. 그건 빼고 정리한다. 어떻게 되냐? 자, 선생님 여기 적어놨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A는 DK, C는 DK, E는 FK죠. 이렇게. 그럼 이거 써볼게요. 얘가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대신에 BK, C 대신에 DK, F 대신에 A. 내가 지금 거꾸로 쓴 거지. E가 K. E 대신에 FK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K로 묶었을 때 요게 돼서 약분 되니까 다시 K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요 K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번은 얘 이렇게 해서 K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값을 구할 때요. 아니면 여기 값을 구할 때 얘 값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거를 다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여기 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단어는 약분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한 가지예요. 1번이 요거라고 쳐요. 1번이 요거예요. 그건 언제냐면 요때죠. 그럼 2번이 또 있어요. 언제냐면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일 때가 있어요. 이거를 꼭 빼먹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럼 K값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K값이 2개가 나올 수 있다.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비례식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걸 뭐라고 하냐면 가비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유리함수로 갈까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함수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라. 특히 유리함수는요.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돼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리함수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희한하네, 진짜. 무리함수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비율로 따지면 한 8대2? 나중에는 시험으로 따져도 만약에 유리함수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한 6대4 정도로 유리함수가 더 유리합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 유리함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식에서 뭐요? 네. 분수함수 형태를 하려고 해요. 어차피 다항함수는 다 이미 앞에서 했다. 3차 이상은 수투 때 할 거다 라는 생각이라면 보시죠. 기본적으로 함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fx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입니다. 여기서 분수함수 해야 되니까 c가 0이 아니어야 돼. 이건 확실하죠? c가 0이 되면 또 다른 함수가 되니까. 근데 여기에 희한하게 이게 있어요. a, d, 마이너스 bc가 0이 아니야. 나중에 예전에 선원수령 문제가 유명할 때 선원수령 문제가 나온다라고 막 사회에서 그 발표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분수 함수에서 이 개수가 AD-BC면 안 되냐? 누나라 적어라 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보통 이렇게 만약에 비법을 쓰는 거예요. AD-BC가 0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AD가 BC랑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B분의 A가 D분의 C랑 같죠. C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뭐라고 둘 거냐면 K라 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비례식에서는 이렇게 두는 연습을 할 거다 라고 했죠. 그러면 A는 BK, C는 DK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함수를 다시 적었어요. fx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야. 그래서 c 대신에 dkx d를 적고 a 대신에 bkx b를 적었죠. 그랬더니 여기가 d분의 kx 플러스 1이 나오고 b에 kx 플러스 1이 나와서 여기가 약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 d분의 b가 됐다. 이거는 상수함수여서 다항함수이므로 분수함수라는 것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0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새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써먹을 날이 있을 거예요. 분수함수에서는 대각선을 곱한 게 넣으면 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기본적으로 할 때 덜어내기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1분의 아까처럼
2x 플러스 3을 할 거다. 그럼 덜어내기를 할 건데 이렇게 x 마이너스 1하고 2에 x 마이너스 1을 하고 플러스 5를 만들어요. 얘를 x 마이너스 1분의 5 더하기 2 형태로 만들 거다. 이렇게. 요걸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y는 x분의 k 형태. 단 k가 0이 아니어야 분수함수입니다. 다른 말로는 x, y가 k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따지면 반비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데 성질을 보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일 확실하고 제일 많이 그리게 될 그래프가 없고도 많이 그리게 될 그래프라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애가 k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녀석이 k가 음수일 때. 이 그래프의 성질을 보면 자, 성질 기억하셔야 돼요. 성질 뭐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근선. 자, 첫 번째 성질 뭐예요? 역시 정의역. 어떻게 되죠? x과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자, 치역 어떻게 돼요? y와 y는 역시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딱 다른 공이죠? 그래서 범위를 나눌 때 두 번째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에 따라서 여기 0을 기준으로 하는 구간을 빼고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을 빼고는 k가 양수면 감소함수예요.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증가함수. 세 번째 대칭이에요. 뭐 대칭이냐? 첫 번째로는 아니다. 점근선부터 할까요? 점근선부터 하는 세 번째 점근선. 점근선의 정의가 뭐예요?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축과 y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얘는 y는 0이야, 얘는 x는 0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얘네랑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셔라. 나중에 많이 써먹어요. 네 번째 대칭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얘 때문이죠. x랑 y랑 사이가 바꿔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뭐요? y는 꼴과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적어도 똑같고, 그다음에 둘 다 이렇게 적어도 똑같죠. 될까요? 네, 넘어갔네요. 그러면 이거 갖다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고 하는데 두 번째 단계가 이 단계죠. y는 x-n분의 k 플러스 n.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 넣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여기가 x는 m, 이미 선생님이 답이 여기가 이겨보죠. 얘가 y는 n이라면 k의 양수인 것만 갖다 그려볼까요? 일단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가 뭐냐라고 보면 여기 n,2잖아. 이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성질들은 같이 외우셔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정의역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x는 m이 아닌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요, y와 y는 n이 아닌 실수. 자, 요거 2번은 빼먹고 3번으로 넘어가서 내가 같이 외우라고 했죠? 점근선은 뭐예요? x는 m, y는 n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외우자. 같이 외우기 편해요. 그러면서 4번. 되게 중요했죠. 4번. 뭐야? 대칭. 어디죠 대칭? m, n. 그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m, n 대칭이다라고 하면
식의 여기랑 여기를 잘 잡고 나중에 얘만 구하면 된다니까. 더 어려운 건 직선이지.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y는 뿔마 x-n 플러스 n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죠. 그럼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는 y는 x-m 플러스 n이 있고 하나는 -n 플러스 m 플러스 n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는 유리함수라면 어떻게 해요?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 교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그럼 또 이렇게 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하지 말고 교점을 구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대칭이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이게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만약에 봐봐요. 절대값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봐봐. 여기가 정근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절대값 하면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계속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죠. 되세요? 그러면 잘 봐요. 선생님 얘기.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 여기에다가 y는 k를 그으면 주점이죠. y는 정근선을 그었을 때는 한 점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두 점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 어떤 y는 하고 절대값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b의 절대값을 했더니 얘랑 y는 k가 만나는 교점이 다른 점 y가 k가 0보다 작을 때는 0개 맞죠?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고 0일 때는 하나 맞죠? 하나 이렇게 되니까 하나 맞죠? 한 개.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어떤 알파보다 작을 때는 두 개. 그리고 k가 알파일 때는 한 개. 다시 k가 알파보다 클 때는 두 개가 된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알파가 뭐야? 이 알파가 바로 이 정근선이다. 여기가 y는 알파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절대값 얘기를 아까 내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러면 10만 주고 여기 미적에서 하나만 주면 이 알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썼었던 봐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형태. 여기서 c는 0이 아니다. ad-bc는 0이 아니다. 라는 걸 결정해놓고 얘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보자. 한 번에 외우고 가는 거예요. 알고 있겠지 설마? 자 보시죠. 제일 편한 건 덜어내기를 해야 되니까 나눌게요. 선생님 이게 편한데 본인이 편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부모 문제를 실은 제가 1이면 편하긴 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되죠. C분의 T 하고 여기를 똑같이 만든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럼 마이너스 C 제곱분의 AB죠. 그 다음에 C분의 B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y는 하고 x 플러스 c 분의 d를 하고요. 여기가 뭐 이렇게 써도 돼요. c 분의 뭐 ab b 쓸까요? 아니 이렇게 써도 돼요. c 제곱분의 뭐 bc 마이너스 ab 이렇게 써도 돼요. 또 상관없어. 잠깐만 잘못 썼지? d 그래 이상하네. D예요, D. 여기 D죠. D, 네, D 이렇게. A, D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눠 떨어지니까 C분의 A가 되죠. 여기가 나중에 K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K는 안 외워도 돼요.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쓸게. Y는 X-N 분의 K 플러스 N 형태면 점근선이 뭐였어?
x는 n이었죠. 분모가 0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c분의 d. 비교. 그 다음에 정근선이 y는 n이었죠. 얘가 c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의 정근선에 분모가 0 되는 거. 분모가 0 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y 정근선은 여기 대가리랑 대가리만 쓴다. c분의 a y 정근선 분모가 0 되는 거 x 정근선. 외운다.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그냥 바로 일반형에서 정근선 두 개를 바로 끄집어 내올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주죠. 이거는 다 했으니까 여기 줄게요. 여기 필요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질문 외웁니다. 자,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c가 0이 아니고 ab 마이너스 bc가 0이 아닐 때 얘의 역함수 뭐예요? y는 뭐야? 뭐만 바꿔? a랑 b랑 바꾸면서 부호 바꾸는 거죠. 이렇게 c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의역이랑 공역을 여기 다 빼버리면 1대1 되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갈게요. y는 x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죠, 저번에. 근데 그걸 거꾸로 x를 y에 관한 함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 여기다 곱해요. 그러면 cxy 플러스 dy는 ax 플러스 b가 되고요. x를 모을 거니까 얘가 일로 와요. 그래서 cyx 빼기 ax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b가 되고, 여기서 x를 묶으면 cy 마이너스 ax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b가 되고, x는 cy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b가 되는데,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역함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와 여기를 트레이드 하면서 부호까지 바꿔준다. 그럼 바로 역함수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냥 일반형에서 역함수를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다. 지우세요, 여기. 일반형은 가려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그리면 되지. 그러면 역함수가 본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역함수가 본인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민해보자. 역함수는 뭐 대칭이었죠? y는 x 대칭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역함수가 본인이죠. x와 자리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y는 x잖아요. 얘가 y는 x잖아요. 그럼 이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잡았는데 얘가 n,n이에요. 그럼 여기가 정근선이에요. 정근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대칭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뭐다? y는 x-n 분의 k 플러스 n에서 m과 n이 같으면 역함수가 본인이랑 같다. 분함수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봐봐. 내가 여기서 봐. m이랑 n이랑 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는 역함수가 본인이 되려면 얘랑 같은 데는 c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d가 a면 돼서 a 더하기 d가 0이면 돼요. 그러면 역함수가 공부했잖아. 얘는 저기 숫자를 바꿔도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숫자가 같으면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니까 같은 능력이죠. 이렇게 결정.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결정하시면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예요. 거기 챙겨오는 것도 선생님이 다 했으니까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또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시고요. 너무 주무시는데?